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덥죠? 푹푹 찌는 날씨 탓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 전원 버튼에 손이 가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참 속상하게도 에어컨만 딱 켜면 우리 아이 코에서 맑은 콧물이 주르륵 흐르고 재채기가 연달아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봄철 환절기도 무사히 넘겨서 이제 비염 걱정은 끝났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한여름에 찬바람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면 진짜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 시간에서는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을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아이가 콧물을 훌쩍이고 코가 막혀서 입으로 막 숨을 쉴 정도가 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 달려가서 알레르기 검사부터 받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결과는 완전 정상으로 나옵니다.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는 거죠. 아니, 알레르기도 아니라면서 대체 우리 아이 코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미스테리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비염을 바라보는 기존의 렌즈를 아주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염은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불청객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막 공격을 퍼붓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아이 코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 조절기가 일시적으로 고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계가 뭘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자율신경계가 주변의 온도나 습도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혼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한 의학적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혈관 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인 환경 변화에 코 점막의 혈관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서 퉁퉁 붓고 콧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코 안에 세균이 들어와서 생긴 단순한 염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과 혈관이 너무 과민해진 상태, 즉, 우리 몸의 조절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콧물 멈추는 약만 먹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죠. 약효가 떨어지거나 에어컨 바람을 다시 쐬면 똑같은 증상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진 우리 아이들의 코를 찌르는 주된 원인들 대체 뭘까요?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 차이, 그리고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신경계가 어른들처럼 단단하게 여물지가 않았잖아요. 자율신경계 자체가 덜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코 온도 조절기는 성인보다 훨씬 섬세하고 외부의 차가운 스트레스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도 몸속에서는 비상벨이 막 크게 울려버리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서양 의학적 접근만으로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살짝 아쉬운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 한의학 관점의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주 깊이 있고 따뜻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콧물과 코막힘을 단순히 코라는 부위만의 문제로 떼어놓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이 몸 전체의 생태계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라는 훨씬 더 거시적이고 전인적인 시선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문헌 자료에 따르면요. 코를 주관하고 통제하는 우리 몸의 진짜 사령관은 바로 폐입니다. 폐는 단순히 숨을 쉬는 곳이 아니라 코 점막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기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생리적으로 폐상 부족, 다시 말해 폐의 기운이 어른에 비해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고 덜 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튼튼한 성곽이 아직 다 안 지어진 상태랄까요? 그래서 외부의 차가운 자극이 훅 들어왔을 때 체내의 안정적인 기후를 방어해낼 힘이 딸리니까 콧물이 쉽게 주르륵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 빵빵하게 돌아다니는 에어컨,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사실 거의 얼음 대포를 맞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에어컨 바람, 그냥 시원하기만 한가요? 아니죠. 엄청 차갑고 건조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풍한과 조사, 즉 차갑고 마르게 하는 두 가지 나쁜 기운이 결합된 아주 은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봅니다.
이 냉기가 코를 통해 훅 들어오면 아이 코 점막을 촉촉하고 따뜻하게 덮고 있던 방어막인 진액을 바짝 말려버려요. 물리적으로 점막의 방어선 자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소화기를 의미하는 비위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유독 에어컨 바람에 콧물을 줄줄 흘리는 아이들 중에 평소에 밥 잘 안 먹고 배앓이 자주 하고 손발이 좀 찬 아이들 있지 않나요? 비위는 우리 몸 한가운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진액을 위로 펌프질 해주는 따뜻한 난로 같은 곳이에요. 이 중심부 보일러가 약하면 코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줄 방어물질 자체를 못 만들어냅니다. 뱃속이 차가운데 코끝이 따뜻하고 촉촉할 수는 절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자료들이 완벽하게 보여주는 핵심 철학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치유란 뭘까요? 밖으로 흐르는 콧물을 당장 약으로 꽉 틀어막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 몸 깊숙한 곳에 차가워진 불균형을 바로잡아 따뜻한 기운을 채워주고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해주는 것.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찬바람도 튕겨낼 수 있는 자생력, 즉 타고난 회복력을 단단하게 길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아이 전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접근인 거죠. 자, 이제 원래는 확실히 아셨죠?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비염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푹푹 찌는 한여름에 에어컨 끄고 땀띠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 예민한 아이의 코를 어떻게 부드럽고 지혜롭게 돌봐줄 수 있을까요? 엄청 거창한 치료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작고 세심한 환경 변화 몇 가지만으로도 아이가 받는 신체적인 부담을 정말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가이드입니다. 첫째, 찬바람이 절대 아이 피부나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에어컨 날개 방향을 무조건 천장으로 고정해 주세요. 둘째,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사이로 유지해서 바깥과의 온도 차이를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셋째, 이 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었다면 창문 활짝 열고 딱 10분만 환기해 주세요. 갇혀있는 건조한 공기를 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코가 좀 말라 보인다 싶으면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로 칙칙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차가운 아이스크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게 해서 뱃속을 따뜻하게 달래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 시간의 핵심적인 결론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콧물만 억지로 말리지 마세요. 콧물은요, 사실 차가운 자극으로부터 코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우리 아이 몸에 아주 눈물겨운 방어 작용이거든요. 증상만 무리하게 강제로 억누르려고 약에만 딱 의존하기보다는요, 신체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되찾아줘서 아이의 섬세한 시스템이 찬바람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이의 표면적인 증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평생 가져갈 진정한 자생력, 그 튼튼한 회복력을 정성껏 키워쓰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앞에서도 씩씩하게 웃을 수 있도록 당장 내일부터는 코끝에 맺힌 콧물뿐만 아니라 아이의 수면, 식사,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아주 따뜻하고 넓은 시선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